엄마, 잘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삶을 계속할 수 없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고, 민호는 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로 동의했다. 은정아, 무슨 소리야? 나연이는? 내 딸인데 그녀는 내 눈을 피했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돌볼 수 없어요. 엄마랑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 후에 내가 발견한 것은 더 나빴다. 음흉한 음모가 사전에 짜여져 있었다. 그리고 뒤에 아무도 없는 우리 엄마예요. 하지만 배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때때로 배신자가 자신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열정적이고 이상적인 군인인 현우와 결혼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그는 온 세상이다. 하루하루가 소박한 행복의 웃음으로 가득 찬 편안한 안식처의 꿈을 함께 꿨다. 하지만 인생은 꿈과 같지 않다. 우리의 행복은 너무 짧다. 현우는 전쟁터를 희생했고 나를 슬픔에 빠뜨렸다. 매일 밤 나는 이것이 단지 꿈이고 언젠가 그가 친숙한 미소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가혹하다. 그를 잃은 슬픔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나는 더 잔인한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열정적이고 이상적인 군인인 현우와 결혼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그는 온 세상이다. 하루하루가 소박한 행복의 웃음으로 가득 찬 편안한 안식처의 꿈을 함께 꿨다. 하지만 인생은 꿈과 같지 않다. 우리의 행복은 너무 짧다. 은희가 나타난 이후로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엉망이 됐어요. 그녀는 적대적인 태도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현우가 남긴 대신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은희는 현우와 똑같이 빛나는 눈을 가진 서영이라는 이름의 여자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 그 아이는 겨우 4살이었고 순수하고 순진했지만 그의 존재는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나는 지수가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은희는 제 가족을 망치고 싶지도 않고 돈이나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만 서영이 친아버지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가능하다면 지수와 서영이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원한다. 저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제가 어떻게 제 아들인 지수가 아버지가 배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거절한다고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은희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남아 간단한 편지들을 보내며 서영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삶, 그리고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까지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우연히 그 편지들을 보았다. 10살짜리 제 아들은 나이를 초월한 감수성으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를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서영이는 누구예요? 왜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 나는 조용했다. 내 마음은 누군가에게 쥐어짜인 것 같다. 영원히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지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고통이 따르더라도 진실은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는 강하고 차분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랐다. 나는 아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성숙한 남자가 되는 것을 볼 때 자랑스럽다. 지수가 인생 사람을 찾았다고 발표했을 때 마음이 놓였다. 지수가 선택한 소녀 은정은 언뜻 보기에 온화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왔고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항상 나를 매우 정중하게 대한다. 처음에는 지수가 정말 인생의 행복을 줄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어. 은정이는 가볍고 경청할 줄 알며 항상 이상적인 며느리 행세를 한다.
하지만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간간히 은정의 눈빛이 싸늘하게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미소는 가면에 지나지 않는 듯했다. 지수가 은정이 결혼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하지만 지수를 능숙하게 통제하려고 애쓴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있고 아내와 아이들을 우선시해야 한다. 며 나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항상 고집했다. 처음에는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아내의 자연스러운 배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지수는 나를 덜 방문했고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도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워 보였다. 한 번은 가족 만찬에서 은정이가 지수에게 일에 대해 묻자 무심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재빨리 정상인 모습을 되찾았지만 나는 그 눈빛이 불쾌하고 쌀쌀맞게 느껴졌음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딸 나연이 있다. 나연이 태어난 날 온 가족이 빛났다. 지수의 미소, 은정의 초롱초롱한 눈매, 누가 봐도 반하게 만드는 순수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나는 마침내 이 작은 가족의 기쁨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은정이에게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나염은 지수와 은정의 사랑이 여전히 좋은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인생은 다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영이가 3살 때 은정이가 어떻게 그녀를 돌보는지 이상한 점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외부인 앞에서 그녀는 항상 자상하고 삼념한 모습을 보이는 헌신적인 어머니였다. 하지만 은정은 사적인 순간에는 나영에게 참을성 없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 사소한 실수로 큰 소리로 그녀를 꾸짖기도 한다. 몇 차례 참견했지만 은정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너무 빈장했을 뿐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한 번은 제가 나영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 나영이는 저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를 슬프게 하지. 그렇지. 나영의 천진난만한 말들이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다. 은정이가 나름의 압박감이 있다는 건 알지만 행동 방식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저는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은정이가 나영이한테 진짜 애착이 안 가는 것 같아. 그녀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그녀를 돌보았지만 나는 엄마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을 결코 주지 않았다. 지수가 집에 있을 때마다 은정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지수가 아내와 딸 사이의 차이점들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엄마, 은정이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녀는 나연에게 엄마와 딸만 집에 있을 때 항상 쌀쌀맞게 굴었다. 하지만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그녀가 고집불통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단지 제가 자립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을 보며 지수의 눈빛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딸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두 사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른다. 평화로워 보였던 나날들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어떤 엄마도 내 아이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받아주려고 했던 며느리 은정이가 어느 때보다 불안했다. 독방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은밀한 전화와 내가 질문을 하면 얼버무리는 시선, 그리고 지수가 없는 서투른 변명은 모두 나를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한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이가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우연히 그녀가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도청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긴장된 목소리가 나의 발목을 잡았다. 은정의 말이 칼끝처럼 가슴을 찔렀다. 돈 때문에 지수와 결혼했다. 나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내 머릿속의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내가 사랑하고 항상 행복하기를 원했던 아들 지수는 이용당했다. 그리고 은정이를 의심했지만 무시하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내가 이제는 얼마나 잘못됐는지 느낀다. 저는 냉정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은 은정이를 당장 신문하고 싶었지만 이섬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줬다. 지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파괴할 수 있다. 저는 그 다음 며칠 동안 은정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더 많은 증거를 찾거나 그녀의 진짜 동기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은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멀쩡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웃으며 나염을 얄팍하게 보살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충분했다. 지수가 그녀 곁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내 아들은 이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은정이의 과거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오랜 친구를 통해 나는 그녀의 가족이 빚더미에 올라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은정이 알고 있는 지수와의 결혼은 안정된 커리어를 갖고 있고 유복한 가정은 그녀가 찾던 탈출구였을 수도 있다. 내가 수집한 단서들이 나의 의심을 더욱 강화시켰다. 은정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전 애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착취 결혼이 아니라 더 깊은 기미를 담고 있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집을 비웠을 때 나는 은정이를 선대하기로 결정했다. 은정, 시작했죠. 목소리를 가다듬고 너랑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어. 그녀가 지켜세우자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 사랑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은정은 어색한 미소를 짓기 전에 몇 초 동안 몸을 가누었다. 물론 있죠, 엄마. 왜 물어봐요? 나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며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아이의 대화를 들었다. 돈 때문에 지수랑 결혼했어요. 나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 라는 말은 어떤 날인가요? 은정은 얼굴이 참백하다. 그녀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이가 지수에게 상처를 줬고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알고 싶다. 그만둘래? 아니면 이 거짓 속에서 계속 살래? 은정은 결국 재정적 압박 때문에 지수와 결혼했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수와 함께 살면서 나연이 생긴 후 점차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애인의 등장과 과거에 대한 괴로움은 그녀가 지수에게 완전히 솔직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지수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 가족을 깨뜨리는 것, 아니면 조용히 하고 지수가 스스로 알아내도록 하는 것,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야 하는가? 내 마음속에서는 깊은 상처로부터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머니의 책임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찢겨나간다. 그날 집에서 밥을 짓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반대편 끝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심각한 병원 직원입니다. 민정 부인,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녀의 아들인 지수는 심각한 교통사고 후에 만여기에 투입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구할 수 없어요. 내 손이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매우 걸쭉해졌다. 나는 거기 서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방금 들은 것을 부인하려고 하면서 머리가 빙빙 돌았다. 지수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영이랑 나랑 밥 먹으러 온다고 아직도 전화 왔잖아. 나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병원으로 돌진했다.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은 치명적인 타격 같았다. 지수는 거기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고 몸은 싸늘했으며 얼굴 상처는 사랑과 희망을 쏟아 부은 아들을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나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쁜 소식이 가족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은정이는 내 뒤에 병원에 와서 나영이를 꼭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서 나는 그 고통이 대역에 불과한 것처럼 뭔가 진실하지 못한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많은 생각을 할 정신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숨보다 더 자랑스럽고 사랑했던 지수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뿐이다. 지수의 장례식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많이 왔지만 어떤 위로도 내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 나연이가 내 마음속에 앉아 있는데 그녀의 미숙한 얼굴이 눈물을 머금고 있다. 그녀는 계속 이렇게 불렀다. 아빠. 아빠 들어가. 아빠 보고 싶어요. 내 아이의 모든 부름소리가 내 마음을 찢는 것 같았다. 제가 어떻게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수의 장례식 날, 내 기분처럼 흐렸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공기는 마치 숨 한숨 숨막힐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는 지수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러 온 친구, 동료, 이웃들로 가득 찼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모두의 애절한 눈빛에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며 서 있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위로의 말을 했다. 민점 씨, 힘내세요. 지수는 그녀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했던, 키우고, 희망을 걸었던 지수가 지금 저 차가운 관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며느리인 은정 씨는 전통 검은 한복을 입고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많이 울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은정이 흐느껴 올 때마다 나영이를 품에 안으며 묘한 불안감이 뇌리를 파고든다. 나의 어린 조카 나영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아빠 라고 불렀다. 나는 그녀를 안아 올려 꼭 껴안았다. 나영이의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드는 칼자국 같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의식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연기의 향기가 밤을 뒤덮었고 정적 울림이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진정할 수 없는 나의 고통에 모든 것이 희미해 보였다. 거기 서서 지수의 영점을 바라보고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을 환한 미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수를 묘지로 배웅할 때쯤이면 나는 거의 걸을 힘이 없었다. 발걸음마다 수십 톤의 고통이 짓누르는 것 같았다. 연고차에 실린 아들의 관을 보고 마음이 울렁거렸다. 어릴 때부터 바삭바삭 웃으며 홍구점을 뛰어다니다가 결혼해 나연의 모범 아버지가 되는 날까지 지수에 대한 기억이 폭포처럼 밀려온다. 모든 이미지는 나를 갈기갈기 찢는 것 같다. 관을 무덤으로 내렸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지수야, 왜 날 버리고 가니? 널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널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옆에 서 있던 은정이다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영이를 꼭 붙잡으려는 듯 나만 바라보다가 손을 잡았다. 모두가 떠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내 아이를 떠나고 싶지 않은 지수 무덤 옆에 무릎을 꿇었다. 방금 덮은 무덤에 손을 얹고 속으로 다짐했다. 지수, 안심해요. 나 대신 나영이를 엄마가 돌봐줄게. 엄마는 그녀에게 어떤 상처도 입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은정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빛을 보내자 가슴이 벅찼다. 그녀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나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다.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항상 조심스러운 운전자인데 왜 사고가 날까요?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장례식은 끝났지만 내 안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이 허전해졌다. 방 구석마다 지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단지 상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은정, 지수 사망 당일 실제 있었던 일까지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지수가 죽은 지 얼마 후 아이를 잃는 고통이 아직도 감각적으로 남아있을 때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달신인 주소가 없는 우리 집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고 종이에 낙서한 글씨들이 나를 차갑게 만들었다. 지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번 봐봐. 진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범죄자다 유유히 지내게 하지 마십시오. 눈물 때문에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졌다. 나는 그 글을 반복해서 읽고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암시하는 말밖에 없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일까요? 편지는 은정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지막 날에 항상 그의 곁에 있는 지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사고 후 은정이의 행동과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항상 괴로워하지만 나는 가끔 그녀의 행동에서 모순을 발견한다. 어느 날 밤 지수 씨의 재단 옆에 앉아 아련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은정 씨는 왜 그날 지수가 나가야 하는 이유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떠나기 전에 그녀가 지수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그것이 단지 사고였다고 생각했지만 이 편지는 상황을 다르게 만들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나는 답을 찾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같이 일했던 지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지수의 마지막 날들을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은정 언니 험담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 지수가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는 아내가 몰래 누군가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 의심하지만 가족에게 영향을 줄까봐 큰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 친구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은정이가 연락한 사람이 누구죠? 그리고 그녀는 왜 지수에게 숨겼을까? 나는 그 사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묻기 위해 경찰을 찾았다. 잠시 논의한 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은 처음에 나를 놀라게 한 세부사항을 밝혔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나서 차가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자연적인 고장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브레이크가 간섭되었다는 신호이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지수씨 차 브레이크를 깨뜨렸나요? 이것은 내 아이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누가 배부죠? 나는 은정이를 상대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저녁, 나영이를 데리고 잠자리에 든 후 나는 그녀를 응접실로 불렀다. 그녀를 노려보는 나의 눈빛은 의심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정아,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나는 목청을 가다듬고 시작했다. 그날 지수가 왜 나갔는지 알아? 은정은 얼핏 어리둥절해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안 물어볼게. 그럼 지수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나요? 경찰은 개입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은정은 얼굴이 참백하다. 그녀는 손을 꼭 잡고 분명히 침착하려고 애쓰고 있다. 엄마가 나 의심하는 거야? 누구보다 지수를 잃어서 괴로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진실을 찾으려고 했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은정의 눈빛은 근심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 익명의 편지를 단지 잊혀진 종이 조각으로 둘 수 없다. 마음속의 의심은 진실을 찾도록 나를 충동질했다. 저는 은정이가 하는 행동부터 매일 하는 일까지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책상 위에 은정이의 서류를 훑어보다가 나를 놀라게 하는 서류를 발견했다. 지수의 생명보험 기록이다. 나는 즉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은정 씨는 왜 이런 기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사고가 나기 직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했을까요? 나는 더 많은 정보를 묻기 위해 친척인 척하는 보험회사를 찾았다. 보험 직원은 은정 씨가 몇 주 전 지수의 보험금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지수가 사망할 경우 결제 절차를 문의하기까지 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으니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것 같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은정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것은 단지 우연한 준비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까요? 나는 은정이를 당장 상대해 진실을 말하게 하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를 잃은 어린 소녀 나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기댈 곳이 필요하다. 의심이 가족을 파탄에 빠뜨리면 나염은 잠시 부모를 모두 잃게 된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당분간은 조용히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영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시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용히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익명의 편지를 단지 잊혀진 종이 조각으로 둘 수 없다. 마음속의 의심은 진실을 찾도록 나를 충동질했다. 저는 은정이가 하는 행동부터 매일 하는 일까지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책상 위에 은정이의 서류를 훑어보다가 나를 놀라게 하는 서류를 발견했다. 지수의 생명보험 기록이다. 나는 즉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은정 씨는 왜 이런 기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사고가 나기 직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했을까요? 나는 더 많은 정보를 묻기 위해 친척인 척하는 보험회사를 찾았다. 보험 직원은 은정 씨가 몇 주 전 지수의 보험금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지수가 사망할 경우 결제 절차를 문의하기까지 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으니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것 같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은정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것은 단지 우연한 준비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까요? 나는 은정이를 당장 상대해 진실을 말하게 하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를 잃은 어린 소녀 나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기댈 곳이 필요하다. 의심이 가족을 파탄에 빠뜨리면 나염은 잠시 부모를 모두 잃게 된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당분간은 조용히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영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시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용히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은정이가 집을 나갔을 때 몰래 그녀의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웹브라우징 역사 속에서 작업을 남기지 않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와, 사고 후 보험금을 빨리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의심스러운 검색이 나왔다.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다. 모든 것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어두운 장막을 마주한 기분이다. 은정이는 지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그녀가 정말로 의도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동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나영이가 자러 갔을 때 은정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나는 거실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침착하려고 애쓰지만 진지함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은정아,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지수 사고 나기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했지. 은정은 얼핏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네, 맞아요. 나는 최악의 경우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그는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보험을 확인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나는 내가 찾은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나는 계속했다. 그러면 왜 컴퓨터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합니까? 은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내가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연이의 아빠예요. 내 사랑이에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진정성인지 아니면 그저 연극인지 모르겠다. 지수가 죽은 후
은점은 더 이상 그녀가 보여준 온화하고 자상한 외모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녀는 여전히 스통과 책임감을 보였지만 곧 그녀의 인간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냉담해졌고 나영에게 관심이 적었으며 자주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일을 처리했다. 어느 날 저녁, 나영이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은정이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잘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삶을 계속할 수 없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고 민호는 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로 동의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 민호. 지수가 살아있을 때 몰래 연락했던 남자? 나는 그녀를 보고 그녀가 지수가 그녀를 사랑하고 살았던 이 집에서 감히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은정아, 무슨 소리야? 나영이는 내 딸인데. 그녀는 내 눈을 피했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돌볼 수 없어요. 엄마랑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나는 쉬면 속으로 내몰린 기분이었다. 지수는 사랑했고 믿었던 은점은 이제 자신의 친딸을 버리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용의가 있다. 나는 그녀를 보고 화가 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했다. 은점아, 뭐해? 결과를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영이 엄마가 필요해. 영원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와 나영이를 텅 빈 집에 남겨두고 조용히 문으로 걸어 나갔다. 은정이는 떠나기 전에 어떤 커버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싸늘한 눈빛과 지수의 아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나를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저는 나영이를 갖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그 아이는 제 인생에서 실수였어요. 돈 때문에 지수랑 결혼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 그녀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은정의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은 그녀가 더 이상 이 가족, 심지어 친딸과도 아무런 감정적 유대감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은정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일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니?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쉬지 않고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후회. 엄마, 저는 충분히 오랫동안 거짓 속에 살았어요.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엄마는 나보다 나영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날 보내줘. 이 무거운 짐으로 날 붙잡지 마. 은정이는 그 직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나는 문 옆에 서서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분노와 고통이 내 안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무엇보다 생모에게 버림받은 죄 없는 나영이 불쌍할 뿐이다. 방구석에 앉은 나영은 커다란 눈에 물이 가득 찬 채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죠?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제가 어떻게 아이에게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아이의 엄마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영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엄마가 그냥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난 할머니가 있어.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 위로가 부모를 잃은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최선을 다해 나영을 돌보고 아이가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저는 매일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수업 활동을 하고 지수가 해준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무엇도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은정이의 말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나는 궁금했다. 어떻게 엄마가 무거운 아기를 낳고 고통스럽게 낳는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모가 될 사랑과 희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정이가 머물고 싶지 않다면 나영이가 떠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그 후 며칠 동안 은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전화를 걸지도 나영이를 방문하지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저는 안타까운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손녀의 대리모가 되어야 합니다. 나영은 어머니가 떠난 것을 이해하는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종종 조용히 창가에 앉아 먼 눈으로 밖을 내다본다. 내가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한다. 할머니, 엄마 다시 오실 거죠?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나영의 풋풋한 마음에 더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엄마는 널 사랑하지만 지금 시간이 필요해. 할머니 항상 곁에 있을게. 나영아. 시간이 지날수록 나영이의 삶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은정이가 한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민호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소식통을 통해 민호가 은정의 전 애인일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수의 예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지수가 은정이 일부 금융불량 문제에 연루됐다고 의심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그녀와 대질하려고 했지만 사고는 그가 그것을 하기 전에 일어났다.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은정이 이기적인 여자일 뿐 아니라 지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더 큰 음모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은정이가 떠나는 것이 모든 골칫거리들의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또 다른 악몽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나영이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허둥대던 중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심각한 목소리는 나를 놀라게 했다. 민정씨, 지수씨라는 대출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요. 채무는 여러 달 연체되어 현재 총액은 엄청난 액수에 도달했다. 우리는 당신이 이 빚을 즉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빚. 지수는 나에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렸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 아들의 재정 서류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수일간의 탐색 끝에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은정은 엄청난 돈을 빌리기 위해 지수라는 이름을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썼고 함께 떠난 남자 민호를 부양했다. 나는 서류 더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정 씨가 지수 씨 이름으로 빌린 총액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녀는 가족의 행복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와 나영도 곤경에 빠뜨렸다. 제 집은 담보로 잡혔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영도 변화를 느끼고 있다. 그녀는 종종 나를 껴안고 물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할머니 얼굴에 소리를 질렀을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그녀가 겁먹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용히 약속했다. 싫어도 다시 은정이를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제가 찾아보니 그녀와 민호는 도시에서 꽤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빚에 관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그녀를 만나러 갔다. 은정이가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 은정씨, 지수를 이용해 돈을 빌렸어요. 내가 이 가족을 곤경에 빠뜨린 거 알아?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은정은 어깨를 으쓱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내가 신경 쓸 것 같아? 그 돈은 너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녀를 보자 분노와 절망의 기운이 솟구쳤다. 나영이를 두고 왔어요. 내 딸이야. 부끄럽지 않아? 나는 이기심 때문에 이 가족을 공지에 몰아넣고 있다. 은정은 그저 싱긋 웃었다.
엄마는 너를 계속 미워할 수 있지만 내가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대질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 나는 떠나서 마음이 쓰라렸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게 놔둘 순 없어요.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는데 이 빚이 지수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기를 바란다. 법정 공방이 길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은 재정뿐 아니라 지수의 명예와 나영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병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한다. 힘든 날 나영 씨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 딸이 걱정하기를 원하지 않고 제 상태에 따라 그녀의 미래가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어느 날 집에 없을 때 나영이가 책상 서랍에서 제 의료 기록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의사의 진단이 적힌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기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으로 서류철을 움켜쥐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프세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영은 흐느껴 울며 목소리를 떨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을 뿐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길게 굴렀다. 나영아, 할머니는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너는 충분히 손해를 봤다. 할머니는 내가 더 이상의 고통을 겪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영은 지수의 낡은 가구를 뒤지다가 아버지의 친필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삐뚤삐뚤하지만 감성적인 글씨가 담긴 이 편지는 죽기 전 지수의 속마음이다. 사랑하는 나영,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아빠는 내가 세상 무엇보다 널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최근에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빠는 엄마, 은정이가 아빠 뒤에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한다.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심하세요. 아빠는 항상 너와 할머니가 안전하길 바라. 편지를 보여준 나영이는 당황과 분노로 가득 찬 눈동자. 할머니, 이것은 엄마가 아빠에게 뭔가를 했다는 뜻인가요? 엄마는 왜 이렇게 야박해요? 나영은 지수의 편지를 읽은 뒤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딸은 공부를 멈추고 저를 돌보기로 결심했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아프고 저는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습니다. 나도 아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거 해야 돼. 나는 그녀를 보고 감동과 동시에 마음이 아팠다.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소녀 나영은 이제 나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기 일보 직전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는 없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영아, 너는 나의 희망이고 지수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다. 할머니는 자식이 자신의 미래를 바꾸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모든 것은 할머니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공부를 계속해야 하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잘 살아야 해. 하지만 나영은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그녀는 단호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그녀는 아프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직면할 수 없다. 나영의 결심을 이해하지만 그만두게 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자녀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이유를 사용합니다. 나영 씨,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저는 아직 미래가 있어요. 포기하면 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실망시킬 것이다. 지수는 그 편지를 쓴 것은 원한 속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결국 나영도 마지못해 승낙했지만 그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치료를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병원에 가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는 즉시 아이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공부는 계속할 건데 공부는 꼭 지켜야 돼요. 나는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의 여정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영은 지수의 편지와 아버지가 남긴 의혹을 알고 나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내가 충고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다. 그것은 지수의 친구들이 들려준 말에서부터 은정과 그녀의 연인에 관한 흔적을 추적하는 것까지 작은 조가 돼서 시작한다. 조사 과정에서 나염은 사망 직전 함께 일했던 지수의 옛 동료에게 찾아갔다. 이 동료는 지수가 은정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잘 설명하지 않은 채 공동 계좌에서 자주 돈을 인출하고 심지어 남의 이름으로 비밀 계좌를 개설했다고 폭로했다. 나염은 이 흔적을 따라가다 그 비밀 계정이 은정의 연인 민호의 것임을 알게 된다. 여기서 나염은 알아보다가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털어놓았다. 은정과 민호는 보험금을 탈취하기 위해 지수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지수의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잔인한 음모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인생에는 항상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있다. 지수가 죽은 뒤 막대한 보험금이 은정 계좌로 이체됐다. 하지만 민호는 당초 계획대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는커녕 슬그머니 돈을 모두 빼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은정을 버리고 남편을 잃은 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녀를 남겨둔다.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은정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민호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 그녀가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버렸고 그녀가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건넸던 돈도 사라졌다. 사실을 파악한 나염은 어머니를 상대하기로 결심했다. 만남은 은정이 이전 대출로 빚쟁이들에게 매달려 궁핍하게 살고 있는 낡은 집에서 이루어졌다. 은정이는 나염을 보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한 여자가 아니라 희미하고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찬 그림자이다. 엄마, 왜 그랬어요? 나영이가 목이 메어 물었다. 아빠 사랑해요. 그는 어머니를 믿었다. 엄마는 왜 아빠를 배신했어요? 은정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모르겠어요. 그 당시 어머니는 돈과 탈출에 대해서만 생각했지만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느꼈다. 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멀리 갈 줄은 몰랐다. 엄마가 틀렸는데. 엄마가 정말 틀렸어요. 하지만 나염은 쉽게 용서할 수 없다. 틀렸어?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어머니는 그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을 파괴했다. 이제 엄마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아빠는 돌아오지 않아. 나염이 수집한 증거는 진실을 조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경찰에 모든 것을 신고했고 은정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은정은 모든 죄를 인정하면서도 민호가 주모자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조종당했다고 진술하고 지수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물러설 수 없는 음모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보험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국제수배 영장을 발부했지만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은정이는 수년간의 투옥에 직면했지만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그녀가 포기한 유일한 딸인 나염을 잃는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나염과 나는 삶의 파편들을 치유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공부를 계속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랑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강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도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약간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결국 나염은 우리 가족의 달콤하고 쓰라린 추억이 쌓여있던 옛집으로 돌아간다. 집은 세월로 물들었지만 모든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로운 나날의 순결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나는 서서 그 소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갔고 눈은 확고하고 슬픔에 젖어 있었다. 나염은 남아서 모두가 시작되는 곳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것이 과거를 직시하고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의 힘과 간인함을 믿는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나영은 더 이상 여린 소녀가 아니다. 그것은 성장했고 가장 고통스러운 낙상 후에 일어설 준비가 된 강한 사람이 되었다. 할머니, 나영이가 제 손을 잡고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나는 우리 가족의 비극이 계속 집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빠는 자식을 위해 살았고 할머니도 많은 희생을 했다. 이제 할머니, 아빠를 위해 살아야 해. 그녀의 말은 나를 눈물나게 했다. 가슴에 꼭 껴안고 온기를 느끼며 지수의 숨결이 아직도 어디 있는지 느껴본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도 걱정을 참을 수 없었다. 나영이가 참았던 마음의 상처와 깊은 손실이 정말 진정되었을까? 나영은 작은 구석마다 과거의 흔적이 있는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부터 어린 시절 장난감까지 모든 기념품을 치웠다. 손을 댈 때마다 그의 눈은 슬픔과 희망을 혐오할 수 없는 감정으로 빛났다. 그러나 조용한 방에 다시 앉았을 때 오래된 기억들 사이에서 나영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손실 후에 행복이 정말로 올까요? 그녀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니면 비극은 단지 새로운 소용돌이를 시작하려고 잠시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들이 끊이지 않는 속삭임처럼 나영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는 자신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인생이 다시 한번 그것에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영은 일어서서 푸른 잎사귀 사이로 아침 빛이 비치는 상트를 바라보았다. 어쨌든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이 자신을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힘들어도 행복하게 해줄게.